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매주 화요일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한양증권 오승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1,56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 대략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관망세를 보이며 3대 주수가 0.3에서 0.4%가량씩 하락 마감됐습니다. 국내 이슈 들여다보실까요? 이제 상장사들이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 것일까? 올해 4분기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가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중국 전기차 배터리 규제에 빗장이 풀렸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 명단이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조선업이 글로벌 누적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이달 들어서도 수주 소식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이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사노피가 한미약품에서 도입한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자체 출시 대신에 별도의 판매사를 찾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말 상장 회사의 결산 시즌을 앞두고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기회라는 투자 전략상 두산, 기업은행, 메리츠 종금증권의 매력이 부각된다는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가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재무구조 개선에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와 코스모화학이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와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급락하고 있는 한미약품 소식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장초반에요 10% 넘게도 급락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은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이너스권이 깊게 나타나고 있어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보다 6.72% 미끄러지면서 30만 원 선이 오늘 붕괴된 모습인데요. 일단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사노피가 한미약품에서 도입했던 당뇨 치료제, 이 물질 있잖아요. 임상 끝난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서 자체 만들지 않고 그 판매사를 물색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밝혔습니다. 임상 종료 후에 상용화의 시점이 2021년으로 좀 관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일까요? 오늘 굉장히 조정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이고요. 사실은 증권가에서 평가는 이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사항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큰 우려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7거래 연속 오늘까지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어떤 관점으로 좀 보고 계세요? 일단 그동안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자체가 기술 이전됐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랍됐던 부분들이 이제 현재 한미약품을 바라볼 때 약간의 이제 불안 심리로 다가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피 자체가 항암약품 위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소외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드랍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은 주가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실제 한미약품 자체에 대한 본질을 망가뜨릴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약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할 때 오히려 지금 자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이제 산오피 쪽의 기술 이전한 에페글레나타이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글로벌 인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있고 또한 오락솔에 대해서 미국 NDA 제출에 대한 이슈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장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보듬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내년에 대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SK 바이오팜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억눌려왔던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제약 업종까지 특히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하고 또한 이제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제 그 상태가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바스켓화시켜서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급락할 때 한미약품을 잡아야겠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요.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평가 일단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챙겨봤고요. 바스켓 전략 말씀 주셨으니까 또 참고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고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추천주까지는 예.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관심권에 놓고 볼만하다라는 종목들이 일단 제가 있다면.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예. 이제 2020년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선별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즉 그와 같은 기대감이 과거에 억눌려왔던 부분들 플러스해서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 위주로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 바이오주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 이어서요. 전기차 관련주 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막 강하게 달리고 있는 종목이 좀 튀고 있죠. 코스모화학 이틀 연속 급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가 어제 전반적으로 손잡고 올라갔다며 오늘은 좀 선별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도 늦지 않은 것일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 3, 4년 만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열렸다라는 부분이 그동안 외산 배터리를 공급받는 모델을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시켜 버렸었는데요.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 테슬라 모델 3 전기차 부분 그리고 벤츠 E클래스 전기차 부분 이게 보조금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지금 제기되고 있던데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진입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친중국 국가들을 그러니까 친국가 이제 그런 국가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런 입장 쪽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 이후로 관광부터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배터리 이 모든 것들이 막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풀린다는 의미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이면에는 또 하나가 있겠죠. 중국 자체도 이제는 자신들이 그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더불어서 중국 자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내수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2020년 내년 말까지 보조금은 이제 내년 말까지 지급을 하지만 사실 그동안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크게 고려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25%까지 2025년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확대시켰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보게 될 때 국내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그동안 전기차 업종,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왔어요, 그동안. 특히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 또한 ESS 화재로 인해서 배터리 업종 전반적으로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업종 전반적으로 억눌러왔던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의미는 이렇게 조그만 물꼬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비중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 근데 중국 쪽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 쪽에는 관심을 조금 줄이고 수소 전기차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은 포착되던데요.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나눠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에 반해 수소차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를 어느 나눠서 볼 필요 없이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즉 친환경차 안에 전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수소전기차 이 모든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딱딱 나눠가지고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전기차와 수소차 안에서 친환경차로 묶어서 볼 만한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저는 양극재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해질 쪽, 전해질 쪽 업체 쪽으로 좀 바라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쪽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솔브레인은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해질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견져서 본다면 솔브레인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그 ESS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즉 그만큼 완제품에 대한 검사 장비, 업체, 즉 SFA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예. 친환경차 내에서 탑픽은 솔브레인 찍고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 이제는 재무구조 개선에 신호탄을 쏘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뭐 관련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2위 냉동회사 슈안스를 인수한 이후에 그 재무 부담이 컸거든요. 근데 그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비상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재현 회장이 선포를 한 이후에 그 첫 번째 액션들이 이 부동산 매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약 1조 3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아마 차입금 쪽으로 쓰여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승계 작업에 대해서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 이재현 회장이 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CJ 그룹주까지 확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 마지막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 자체가 충분히 예. 이제 승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즉 그만큼 저가다라는 인식도 커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CJ제일제당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내년에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자체도 하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는 길지는 않다.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CJ제일제당은 기존에는 M&A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규모를 키워나왔다면 사실 그로 인한 차입금 부담으로 인해 현재 그 신용등급 자체도 하락하는 이러한 이제 형국이었죠. 즉 이제는 그 M&A 했던 업체들 간에 네이처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중에 일환으로 일단은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 해도 대략 이제 뭐 300억 이상의 이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본업 자체를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3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품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는 수익 자체가 긍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기대치도 커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 대한 CJ제일제당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커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도 그럼 잡아봐도 된다라는 관점이시네요. CJ제일제당 긍정적인 평가 흐름들 저희도 지속적으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조선업 수주 소식이 오늘 굉장히 많이 전해져서요.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도 글로벌 누죽 수주량 중국을 제치고 1위, 12월 달에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제 오늘 들린 소식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에서 세척 한꺼번에 수주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주 목표액 69%를 이미 달성을 한 거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멕시코 자회사와 2,300억 원 규모의 설비 공급 계약 있고 한진중공업은 3,100억 원 규모의 고속 상륙정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조선업종이 특히 주가 상황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진중공업도 양호한 주가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조선주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좋다라는 전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국내 조선업계의 가장 큰 강점은 고부가가치 LNG선 수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더더욱 LNG 에카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내년 같은 경우는 IMO 황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물동량 증가에 따른 탱커에 대한 발주 증가도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수주 자체의 질적인 면에서 개선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올해 목표보다는 어떠한 이제 그 선을 가져갔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질문. 조선주의 탑픽은 어떤 거로 보세요? 조선주의 탑픽은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바스켓을 묶어서 예.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조선주 예.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양증권 오승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